저는 24페이지가 차고부터요. 11번. 올해 저번에 이제 여기 의사표시와 관련된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 조문에 이제 줄여서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이제 요 107조 진연 의사표시, 108조 허위표시, 109조 차고 이제 요걸 할 참인데, 여기 저 비진입 표시와 호의 표시는 의사 표시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는 데서 차고는 모르고 있다. 이 점에 차이가 있고, 특히 저 차고 공부를 할 때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이런 거라고 누누이 가르쳐 줬고, 갑이 자기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다. 깜박에서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했다. 이걸 보고 1,000만 원 사겠다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됐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이자의 실제 의사를 알기가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1,000만 원 판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1,000만 원 매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 해서 이제 이 토지가 싸게 나왔다 생각을 하니까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을 것이고, 계약이 이제 유효하다고 믿으니까 나 당연히 매수하자 해서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매매대금도 준비를 해놨다. 근데 나중에 갑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차고에서 의사표시에 따라 1,000만 원 팔기 싫다. 요거를 차고리로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이제 대금을 쓸 일도 없으면서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문다든가 엄청난 손해가 생긴다는 거. 근데 문제는 이 갑이 이제 차고리로 취소함에 있어서 상대방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상대방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함과 동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있기 때문에 이 표의자가 차고 이렇게 따라서 언제나 취소하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차고료로 취소하려면 일단 제동을 걸더라. 첫째, 법률행위 내용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제동을 딱 건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미한 착오는 취소하면 안 되니까 이 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내용은 중요 부분에 착오했더라도 이 표의자에게 차고 이렇게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 보호하기위해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차고 요건이니까 여기에다가 항상 중점을 두어서 차고 공부를 해야 된다. 염두에 둬야 되고, 거기 이제 11번 1번의 경우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다. 이게 이제 더 제대로 내려면 이건 옛날 구닥다리 문제인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을에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려고 했느냐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차고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병에게 잘못 전달했다 이렇게 차고란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항상 얘기했다시피 차고란 단어가 들어갔다 해서 차고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차고가 성립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있는 걸 꼭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국어시험 보는 게 아니라 민법시험 본다는 거. 아직도 국어시험 본다고 꿈속에서 헤매면은 합격하기 힘드니까 차고란 말 들어간다 그래서 차고가 성립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 경우는 지금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 지금 자기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냈죠. 그럼 서면으로 작성 보냈으니까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 장식이죠.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원래 을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착각해서 병에게 잘못 배달했다. 그럼 을에 대해서는 의사표시가 제대로 도달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따라 이게 차고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불 도달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오지만 상대방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에 대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불이익, 여기 사례처럼 연착이나 또는 불착으로나 불이익은 누가 입는다? 표의자가. 따라 정답은 차고류로 취소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차고 들었다 해서 차고 문제는 안 생기니까 을에 대해서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이 된다 안 된다. 을에 대해서는 불착이니까 그 불이익은 얘가 입어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고, 따라 답은 1번이 당연히 틀렸고 차고 문제는 안 생기니까 통신으로 의사표를 전달한 경우 다시 하게요. 국어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요즘에는 다행스럽게 선생님 차고란 말 들어갔는데 왜 차고 아닐까 이런 들어갔던 질문한 사람이 다행히 없으니까 그남동 제가 숨쉬고 사는데, 차고란 말 들어가서 차고가 왜 안 될까 또 물어보면 제가 숨도 못 쉴 정도인데 그래도 숨 쉴 공간이 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실력이 조금은 낫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
통신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경우 통신기사가 잘못해서 본인 의사와 다른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됐다. 요게 이제 중개자가 이제 잘못 전달한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갑이 우체국 직원 A에게 내가 1,000만 원에 판다고 정보 쳐달라 타전 의뢰를 했는데 우체국 직원 중개자가 깜박해서 공 하나 빼서 100만 원으로 잘못 타전했다. 이런 경우에 착오 문제가 생기는가, 요 이야기인데, 요는 중개자가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것을 표시기관의 착오가 그래요. 또 다른 말로는 얘가 상대방이 뭘 잘못했어요. 전달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이런 거를 표시기관의 착오 또는 전달의 착오, 요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착오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 원래 이제 이런 표시기관의 착오, 중개자가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거고, 전달의 착오, 이거는 이제 우리 민법에 명문은 규정이 없지만 표시상의 착오하고 다를 거 없다 그 말이야. 얘가 직접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걸 뭐라 그래요? 표시상의 착오. 중개자가 표시행위를 잘못 그르친 것을 표시기관의 착오. 쌤. 이거는 10여 년 전에 나오고 요즘에는 쪽팔리니까 나오지 않는 문제예요.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는 해결을 하려고 내가 보는데, 대리에서 착오 문제가 발생이 되려면은 대리 누가 결정한 의사하고 누구 표식 일치 안 해야 돼요? 모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따라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가 일치 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착오 문제가 생기니까. 눈 우로 돌리지 말고 그 습관 빨리 고치고. 지금 문제는 밑에 왜 눈을 자꾸 우로 이렇게 하냐고 말이야. 이렇게 애운 거 돌리지 마라. 지금 이 대목에서 그 습관 빨리 버리라고 말이야. 왜 자꾸 눈이 우러 올라가냐 말이야. 문제는 밑에 있는데. 상식적인 이야기를 116조 1항 여기 대리에서 착오 문제가 발생이 되려면 모든 의사결정은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이게 사자하고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대리인이 1억 원에 판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는데 표시도 누가 하고? 대리인이 1,000만 원 표시 때 의뢰야지 착오가 되는 거지. 이자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한 게 아니잖아. 모든 의사결정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따라서 116조 1항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란 거는 착오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고, 사자가 신분의고의죠.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란 때 요게 아까 2번 지문 2번에 나와 있는 표시기관의 착오 사료, 이것도 똑같이 본인이 결정한 의사와 이거는 사자가 표시라니까 사자 표시를 비교해서 일치하지 않으면 착오가 성립하겠죠.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해요? 본인이 모든 의사결정하잖아. 사자는 본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사자 표시를 비교하잖아. 착오 문제 성립하잖아. 그 3번하고 4번 비교해보라고 말이야. 대리 경우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대리인이 결정한 의사하고 대리인의 표시를 비교하고,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와 사자 표시를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 표시상의 착오고, 12번의 경우 틀린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따라 다시 하기요. 11번 같은 문제는 요즘에 쪽팔리니까 거의 출제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의 착오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넣어놓은 거니까 요거는 옛날 구닥다리 문제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외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2번은 틀린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에 따라도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2번을 보면서 엊그저께 저당권을 집중 가르쳐 주었으니까 거기 제3자가 누군가를 빨리 확인하세요. 그것만 확인하면 이런 판례는 외우는 게 아니야. 채권자와 제3자 간의 근저당 설정 계약이 있어서 채무자와 동일성에 관한 착오. 여기 제3자는 누군가요? 그러죠. 물상보증이냐. 그거를 빨리 판단하면 금방 답이 나와버려. 물상보증이잖아요. 채무자 따로 있고. 그러니까 물상보증한테 누가 제일 중요해요? 채무자가. 채무자가 돈 안 갚으면 물상보증에 담보로 정한 부동산 경매통에서 날아가니까. 따라 채무자를 A라고 생각해서 물상보증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채무자가 A가 아니라 B더라. 이런 거는 당연히 물상보증이라는 뜻이에요. 중요 부분의 착오잖아. 채무자가 누구냐가 물상보증한테 가장 중요하니까. 외우는 거 아니잖아. 물상보증 말면. 그 다음에 3번의 경우에 착오로 난 취소는 표의자 주관적 이익을 다 여기 칠번 보세요. 여기 지금 1단계는 이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중요분의 착오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는
소유자 개인만을 기준으로 해서 주교부문을 판단하면 안 되고 주관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고 사회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부분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지금 이런 경우에 갑이 1억 원을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는데 깜박해서 1,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를 했다. 왜 착오료로 취소하는가? 1,000만 원을 팔게 되면은 얘한테는 경제적인 불이익이 오니까 1억 원을 팔겠다고 의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경제적 불이익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착오료로 취소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법률행위 내용의 중후부는 착오에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판단할 때로 제도 취지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아무리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1,000만 번 착오를 했다 하더라도 그 착오로 인해서 소유자가 무슨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취소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중요 부분을 착오라고 볼 필요가 없다. 제도 취지를 참조하니까 3번은 당연히 틀렸고 착오의 경우도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뭐 동기 착오는 워낙에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착오 유형에서 동기 착오 일단 동기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니까 착오료로 취소할 수 없다. 이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매수하게 된 동기 전철역이 생긴다는 게 동기가 돼서 저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된다는 것이 동기가 돼서 매수를 했다. 매수를 놓고 보니까 전철역이 안 생기더라. 그린벨트 구역으로부터 해제가 안 되더라. 이 경우에 매수는 이제 땅값 올라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땅 사기 싫어졌다 해서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는가? 원래 이제 동기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 착오가 안 생겼어요. 이게. 이 매수인은 실제로도 이 토지를 매수하자는 의사가 있었죠. 표시도 매수하겠다고 표시했으니까 의사 표시 일치하는 거야. 다만 이제 이 의사 형성 과정에서 이제 하자면 착오가 생긴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의사 표시 일치하는 경우니까 원칙 착오는 아니다. 따라 착오를 취소할 수 없다. 다만 그 동기가 이제 표시가 돼서 의사표현 내용을 이르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외적으로 착오료로 취소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우리 시험대 여기까지 다 나와서 한 단계를 더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없이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어떤 경우냐? 이 동기가 상대방의 부정한 방법에서 유발이 됐다. 왜 이 사람이 전철력이 생겼다고 또는 그린벨트기로부터 해제된다고 동기가 유발이 되는가? 얘가 자기 동네방에 소문을 냈다면 자기 토지가 조만간 그린벨트구로부터 해제된다고 또는 내 토지 주위에 전철역이 생긴다고 헛소문을 뻗들었다 그 말이야. 그럼 이저 부정한 방법에서 이저 동기가 유발이 됐다. 이런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동기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또는 동기가 상대방으로 또 제공이 됐다. 이런 경우 생각은 상식이고 따라서 거기 5번 질문 당연히 맞고 13번의 경우에 중요분의 착오란 표의자는 물론 이게 주관적 보통 일반인도 객관적 표의자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를 하지로서 생각되는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주관적 객관적 두 가지 요건을 모두 필요로 삼아라 그 이야기죠.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에 관한 때는 착오료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상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니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착각을 했다. 법률의 규정을 유명해서 착오를 했다. 이런 게 법률의 착오. 수문 불합의 이런 거를 틀리면은 정말로 요즘은 쪽팔리니까 이런 것 좀 틀리지 말고. 불합의는 원래 청약과 승낙, 양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데 여기 합치하지 않는 것을 불합치, 불합의. 요 불합치를 당사자가 알고 있냐? 의식적인 불합치. 여기 저 무의식적 불합치 또는 수문 불합의는 그 반대겠죠. 실제로는 양의사표시가 합치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불합치를 당사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는 경우. 그게 무의식적 불합치죠. 작년 시험에도 나왔잖아. 무의식적 불합치도 착오 문제가 생기는가? 여기 착오는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본질이 다르죠. 착오는 한 개의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하고
그 의사의 예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가 뭐하지 않는 거야? 일치하지 않는 거야. 얘가 1억 원을 팔겠다고 내심으로 의사 가졌는데 1,000원을 표시했다. 요게 청약이라는 한계 의사표시라니까요. 한계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거야? 결합돼서 우리가 의사표시 노래 부르잖아. 대부분 여기 일치하겠지만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 착오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근데 요걸 이제 요 실제 의사는 얘가 모르니까 요걸 보고서 1,000만 원 사겠다고 성납했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예요. 착오는. 다만 이제 나중에 착오료로 취소할 뿐이지, 전혀 팔기 싫으면. 근데 이제 여기 숨은 불합이 무의식적 불합체는 갑이 자기 시계를 홍콩 달러 1,000달러에 팔겠다고 청약을 했다.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얘는 요 달러를 미국 달러, 얘는 미국 놈이고 얘는 홍콩 놈이고, 홍콩 놈이니까 홍콩 달러 1,000달러 팔긴다고 청약을 했는데 얘는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한 거. 따라 청약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는 미국 달러 1,000달러에 사겠다고 승낙했다. 실제로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돼요? 합치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그 불합치를 당사자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런 게 무의식적 불합치, 숨은 불합이,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착오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착오는 계약이 일단 성립된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치의 숨은 불합에는 이 의사표시 두 개를 비교해서 양자 사이에 일치가 안 되는 거야.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착오는 한 개 의사표시 내에서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와 의사의 예부적 표시행위 일치하지 않는 거고. 계약은 성립하고. 이런 것 좀 이제 틀리지. 뭐 작년 시험에 나왔던데 뭐 초짜 둘째 운이 들어갔나. 요즘에도 이런 걸 내나. 이런 건 되면 틀린 사람이 어디 갔냐고 말이야. 공짜지. 그 다음 답은 4번이 틀렸다거나 다 할 거고, 시가에 관한 착오는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다고 내가 눈이 가르쳐 줬어요. 다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시가에 관한 착오를 중요분의 착오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제 평당 천이니까 산다, 평당 천이니까 판다, 이런 거는 뭐예요? 흔히 말하는 동기착오죠. 또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하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무슨 착오에 해당이 된다? 동기착오에 불과하죠. 평당 천이니까 산다, 천이니까 판다, 이렇게 동기착오.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별로 거의 안 나오지만 화해계약은 원래 착오료로 취소 뭐 하는 거예요? 화해계약은 왜 그러냐? 이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을 화해계약 그래요.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설명드려야 돼요. 이런 거는 두 번 다시 설명해 줄 시간 없으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고, 요즘 시험에는 별로 안 나오니까 나 시간 중에도 한마디로 그냥 다 넘어가 본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설명해 줄 기회 없으니까 집중해서 들어간 말이야. 갑은 을에게 1,000만 원 빌려줬다. 거꾸로 을은 갑으로부터 돈 빌린 사실이 있는데 나는 500만 원밖에 빌린 적 없다. 두 놈 사이에 채권액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다. 내용 보겠나요? 오류주의 성립을 쏜 사건이야. 그럼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분쟁이 해결이 되려면 소송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소송을 통해서 분쟁 해결하면 앙금이 많이 남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서 이제 우리 민법에 그런 경우를 대입해서 둔 계약이 전형 계약 중에 우리 시험에는 안 들어가지만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예를 들어서 갑은 을에게 나는 분명히 1,000만 원, 하늘이 뽀개져도 1,000만 원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내 250 손해볼까 750만 타고, 을은 반대로 이야기하겠죠. 나는 죽었다 깨나도 500밖에 빌린 적 없는데 나도 양보할게 750 줄게. 그러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낸다.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750만 원 주기라는 화해계약이 성립됐다 그 말이에요. 파겠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실제로 갑이 이제 어디에서 차용증을 하나 찾아냈는데, 이렇게 화해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거기에 분명히 1,000 빌려줬다고 쓰여있어요. 이때 갑이라는 놈이 1,000만 원이라는 진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나 지금 열받는다고 말이야. 정말로 1,000 빌려줬는데 이제 증거도 나왔다고 말이야. 그럼 750주라는 화해계약을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왜 화해계약은 원칙 착오류로 취소를 못하냐, 이런 진실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런 화해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로 양보를 하다 보니까 여기 750은 진실이 아니죠. 진실은 둘 중 하나예요. 1,000 아니면 500. 그럼 이거는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감수하면서 화해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게 화해계약의 존재 의미고. 그런데 나중에 진실이 판명이 됐다 그래서 화해계약을 착오류로 전부 취소해버리면 화해계약은 존재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데 외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외의가 뭐냐, 요거는 지금 분쟁사항이 뭐예요? 아까 채권액이었죠. 채권액에 관해서 분쟁사항이 생겼잖아. 1,000이다 500이다 그러고. 그런데 외의가 있어요. 화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해서 착오가 생겼거나 또는 분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 착오가 생겼거나, 이 사례는 채권액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750주라는 화해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분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해서 착오가 생겼다. 채권은 시효기간이 몇 년인가요? 10년이죠. 그럼 1,000이든 500이든 얘가 10년 동안 얘한테 권리행사하면 시효로 소멸이 되죠. 이 말 알아듣죠? 문제는 요게 지금 1,000이든 500이든 이미 시효가 완성이 돼서 10년 동안 권리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시효로 소멸이 된 상태인데 그 사실을 채무자가 모르고서 750주로 화해계약 체결했다고 말이에요. 영평했나요? 그럼 본시 얘네들은 채권액에 관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채무자는 어디에 관해서 착오를 했나요? 분쟁사항 이외의 사항 뭐에 관해서? 소멸시효에 관해서 착오를 했죠. 이런 거는 착오로 취소가 가능해. 그럼 돈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이해하기 아주 쉬우니까 하나만 묻자고 말이야. 우리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화해계약 체결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겪어서 하는 화해계약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차 몰고 왔다 앞새끼 받아버렸다. 야 100만원 물어라. 이 새끼야 100만원이 뭐냐, 50 줄게. 그런 게 뭐예요? 화해계약이라고 말이야. 한 번쯤 더 해봤을 거 아니요? 그런 게 화해계약이라니까요. 그 다음 옳지 않은 것은 일본 판례는 지겹도록 연년세서로 출제되는 거 판례라는 거 뭐 다 갖고 있고, 총칙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계약법 회의지에서도 집중 물어보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중도금 미지불을 계약 해제했다. 계약 효력은 이미 소멸이 됐다. 이런 거는 읽는 것도 지겹. 단어 2개 보고 본시면 넘어가세요. 매수인이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는가? 취소할 수 있다. 이유는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야 될 실익이 있으니까. 그 단어 2개만 보고 넘어가서 일본 판례는 한 해도 안 빠지고 10년 동안 묻고 있잖아. 시험에서 총칙에서 내다가 계약법에서 내다가 타인 소유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 은행을 삼은 경우나 착오를 취소했다. 정확히 맞는데 이 매매도 마찬가지고 임대차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목적물이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죠. 이 건물의 갑소유다. 전세권 설정해 줬다. 전세권자는 기간 내에서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럼 이 경우는 전세권자가 임대인이고 얘가 임차인, 목적물 소유자는 임대인 아니잖아요. 얘가 소유자지.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은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임차인은 당연히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관해서 착오 일으킬 수 있고, 나는 임대인권 줄 알았더니 얘 거 아니고 얘 거더라. 이렇게. 그럼 이 경우에 착오료로 취소할 수 있는가? 원칙 착오료로 취소할 수 없다. 이유, 법률행위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 소유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 임차인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다시피 항상 불안한 거예요. 임차인은. 아니 여기 임차인은 왜 불안하냐? 이 목적물 소유자가 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도 잘못하면 뜯길 수도 있고,
요거 경면 못하니까 얘가 아니니까 불안하니까 요때 이제 그는 목적물 소유자가 꼭 임대인 필요도 없고 우리 민법상 소유자가 따라서 목적물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거는 법률에 있는 게 중요한 차고 다니니까 내가 착오류로 얘하고 임대차 계약 취소도 못하고 따라서 이런 경우는 그 앞구절에 뭐 하면 된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누구일 것을 임대인일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으면 이럴 때 안에서 외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원칙은 취소 뭐하니까 원칙을 항상 전제하고 그 다음 동기착오는 당사자의 그 동기를 의사표명을 삼기는 지겹도록 물어보는 판례죠.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니까 3번은 틀렸고 착오류로 법률을 취소하도록 그자는 이 경우는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착오를 이유로 해서 결과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아무 잘못도 없이 손해를 입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럼 이 손해에 대해서는 얘가 배상해 줄 책임이 있는가 아닌가 요게 이제 의문인데 일단 이제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이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 걸로 보더라는 거. 이유가 뭐냐?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항상 요건을 떠올리는 습관들이라고 그랬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 있고 그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 위법한 행위로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길까. 근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우리 민법 109조에서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행위야. 그러니까 불법행위 요건을 갖출 수가 없죠. 따라서 상대방이 손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 없다. 역으로 말하면 얘는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수설이 대다수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보호 필요성이 있으니까 우리 민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이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저번 주에 가르쳐준 계약 체결상 과할 책임을 요 표의자에게 물리도록 하자. 그래서 실리액 배상 청구를 얘한테 하도록 하자. 요를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아직 판례가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는 출제가 안 되고 시험은 불법에 여기까지 출제가 되고 판례는 딱 여기까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줄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착오한 의사표시 경우 표의자에게 중대한 것이 있다는 사실 증명 책임은 지겹도록 물어보죠. 이것도 지금 이 표의자하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하고 먼저 저 표의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니까 취소하려면은 첫째 나 착오 일으켰다 착오 존재 및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다. 그러니 나 뭐 할란다 취소할란다 요리 입증하면 될 것이고 따라서 착오 존재 및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하고자 하는 누가 입증하나? 표의자가. 그 대신 이제 얘가 취소를 해서 이게 무효로 돌아가면 상대방은 엄청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의자가 취소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말이야. 그럼 얘가 두 가지 입증해서 취소하려고 하면 상대방 쪽에서는 수도 그런데 너에게 착오 일으킨 데 대해서 뭐가 있더라?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 착오료로 취소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방 쪽에서 이걸 입증해버리면 취소를 못하겠죠. 그러면 계약은 그대로 유효니까 상대방은 목적 달성 요리 될 건데 이걸 이제 보통 이제 교재는 이 중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당해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상대방의 부담도 이렇게 써놔요. 근데 이 말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바꿔서도 물어본다는 거. 여기 상대방은 뭘 주장하는 자요? 유효를 주장하는 자고 거꾸로 표의자는 뭘 주장하는 자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고 불이익을 각각 면해야 되니까 따라서 맞고 판례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맞고 2. 요거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착오가 표의자와 중과실을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표의자와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다면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자유당 정부 시절 1950년대 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대로 이제 그동안에 뜸했어요. 그래서 85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이 판례가 출제가 안 되다가 재작년에 2014년인가 2015년도에 이어가는 판례가 다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 년도부터 우리 시험에 나오고 있는 판례니까 특히 유년말로 신신당부를 했는데 원래 저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말거라 요리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얘가 지금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얘가 이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런 애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설사 차고 이렇게 돼서 보유자에게 중단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자유당 정권이 언제인지 알아요? 1950년대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그 시절에 이제 나왔던 판례인데 다시 이제 2014년인가 15년도에 이 판례가 다시 나왔고, 그런 다음에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자격증 시험에 계속해서 요즘 이 판례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되고, 그 다음에 15번에 그 3번 요 판례하고 눈을 밑으로 돌려서 16번에 1번 지문 보세요. 찾나요? 요 두 개를 정리 정돈 반드시 하고 지겹도록 가르쳐서, 그 15번에 3번은 중개업자가 개입한 사례죠. 원래 매수인이 A 점포를 매수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B 점포를 A 점포로 착각해서 B 점포에 대해서 매매했다. 이런 경우, 이런 거를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가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착오가 생기는가? 3번 지문은 그건 누가 개입했다? 중개업자가. 그러면 이 중개업자는 우리 판례하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로 봐요. 그럼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과실을 매수인의 과실로 의지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그렇게 버리면 말로가 비싼 복비 주면서 부동산 전문가인 중개업자의 중개 의뢰를 하냐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도 동그라미 3번 맞나 확인하세요. 중개업자 과실을 매수인의 과실로 의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매수인은 착오류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래 틀려있지만 16번의 1번을 보세요. 요거는 직거래한 사례라고 말이야.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은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매수인이 직접 뭐 해야 돼요? 토지지상 등을 확인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해 보지 아니했다. 그래서 목적물 동일성으로 착오를 했다. 요거는 매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없다. 두 개를 비교를 하고, 우리 시험은 15번에 3번은 출제 안 됐고 16번에 1번이 출제가 됐고, 그러나 중개 볼 때 필수로 알고는 있어야 되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4번 판례는 중과실관에서 그동안에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된 판례인데, 15번에 4번 판례는 토지를 매수하는데 말로가 매수하냐? 공장 설립하려고. 그런 애가 공장 설립 여부를 관할관청에 문의조차도 안 해봤다. 그러면은 차고 이렇게 돼서 중과실이 있으니까 취소 뭐한다? 그 판례죠. 그게 4번 판례고,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우리 시험에 나올 리는 없고 옛날 판례인데 나와 있으니까 진짜로 알고 매수한 골동품이 진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매수인이 그러니까 골동품의 진품 여부에서 매수인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품을 진품으로 착각했다. 이런 사건이요. 그런데 매수인이 그 출처의 조회나 전문 감정인의 감정 없이 매수했다. 그럼 이런 것만 가지고 매수인이 착각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인가? 요 이야기인데, 이 경우는 이제 확인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수가, 이 경우에 매수인이 골동품을 매수할 때 반드시 진품인가 여부를 본인이 확인해 봐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어요.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확인 안 해봤다 그래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판례. 따라서 이런 경우는 착오를 취소 못 한다는 건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 4번하고 5번이 이제 보통 대학에서 배우는 교재에 중과실이 있냐 없냐고 해서 논의되는 그 판례 두 개인데, 우리 중개사는 4번만 물어보고 5번은 안 물어본 적이 없어. 그 줄지원대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5번 같은 경우는 중개업 무슨 뭐 복덕방에 무슨 골동품 뭐 그럴 일이 있냐고 말이야.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16번에 2번 판례도 우리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을 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무슨 착오냐? 동기 착오다 해서 우리 시험에 나온 판례인데, 내용은 이런 거라고 시간종에 가르쳐줬어. 법령상의 제한으로 해서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으로 매수한 토지를 사용 못했다. 원래 매수인은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울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토지가 시설 녹지 지역이다 보니까 축사를 건축할 수 없게 됐다. 이런 사례예요. 그러니까 매수해도 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축사를 건축할 수 없으니까 본래 용도대로 사용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거는 동기착오다. 그 얘기고, 3번 판례도 이 점을 계속 물어본 그 판례죠.
이런 게 흔히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 그 중에서도 3번 사례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죠. 경작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그 중에 절대 다수가 하천 부지더라, 이런 스토리죠. 이런 경우는 토지의 현황에 관한 착오, 또는 우리 시험 문제 다른 말로 이게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인데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이렇게 이제 바꿔서도 출제했다고 가르쳐 줬고,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 똑같은 이야기야. 여기서 토지가 법률행위 객체인데 절대 다수가 지금 뭐로 되어 있어? 하천 부지로. 그러니까 법률행위 객체의 성질에 관한 착오다 그 말이야. 이런 거는 주관적으로 보나 객관적으로 보나 뭐이다? 중요번호 착오다. 거기에 16번에 1번, 2번, 3번은 우리 시험에 이 절만 나오는 판례니까 그 단어 2개씩 보고 다 읽지도 마세요. 그 1, 2, 3번 판례 같은 거 지금 이대 모여서 꼼꼼히 읽고 뭐이다 하고 거기 짜웃짜웃 하면 그건 세월 다 가는 거야 이게. 거기 4번 이런 걸 잘해야 된단 말이야. 저번 주에 지겹도록 가르쳐 줬어요. 그 4번이 뭐인 거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의 착오자와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들어줘. 이런 게 자연적 해석이야. 1억 원에 팔겠다고 의사 가진데 1,000만 원 잘못 표시했다면 착오 문제가 생기지만 상대방의 소유자 뭐에 진위에 동의. 그래 1억 원에 내 살게. 그러면 무슨 해석이 돼요? 자연적 해석의 결과 실제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니까 착오 문제는 안 생긴다. 이게 자연적 해석의 경우죠. 이런 거를 사례로 또는 말로 요즘에 쏟아져 나오니까 해년마다 애울 생각 포기하고 그 똑같은 걸 애우느라고 욕보지 마시고 이해하라고 말이야. 따라서 4번은 틀려있고 5번도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내가 가르쳐 줬는데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서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증이라고 됐지만 이게 기부천압한 사건인데 토지를 이제 국가에 여기 대구시인데 국가가 실제로는 국가에 이제 기부천압할 필요가 없는 토지를 착오 일으켜서 기부천압 증여했다 이런 사례인데 요게 대구 두루산공원 사건이라고 저번에 강의할 때 가르쳐 줬어요. 대구의 두루산공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거를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5번 판례와 관련해서 그죠? 요약집 보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 그 두 가지 거 하라고 밑에 가로 열고 부연 설명까지 해놨잖아. 요약집 판례 보면. 오늘 또 이거 안 읽고 오셨나요? 오늘 데일리도 좀 읽고 요약집 좀 읽고 오면은 참 부드러울 건데 어? 기억도 오래 가고. 네 혼자 해라. 나는 지금도 버텨볼게. 그러면 버스 떠나보니까 알아서 들어오시고. 거기 보면 자세히 쓰였잖아. 그게 두 가지 거 신경 쓰라고 신신당부한 판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도 출제된 판례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지금 요 우리 대구시고 대구광역시고 대구에 가면 두루산공원이 있고 요 갑이 그 공원 주위에 토지를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두루산공원에다가 갑이 휴게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시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봤고 웃지 않으면 됩니까? 그때 시 공무원이 이렇게 가르쳐 줬고, 휴게소 부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건물, 그 다음에 이 휴게소 부지 주위에 휴게소 부지보다도 16배 면적이나 되는 넓은 토지를 얘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싸그리 시에 기부천압해야 된다. 기부천압은 공짜로 주는 거니까 민법으로 번역하면 징한다는 소리요. 그래서 기부천압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 조례 법령을 보니까 공무원이 착오 일으켰더라. 어떻게 됐는데 이 16배 면적되는 토지는 기부천압할 필요가 없고 휴게소 부지 및 시설물만 기부천압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 말이야. 나 요 16배 면적되는 토지 증여한 것 되찾아오고 싶다. 억울하다. 그 스토리인데 이 경우는 이제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이 갑 쪽에서는 스토리 결론은 착오료로 이제 취소할 수 있다. 요 16배 면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찾아올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첫째 이제 이게 동기에 착오에 해당이 되죠. 왜 16배 면적되는 토지를 시에 기부천압하게 됐는가? 동기를 국가, 대구시죠. 상대방이 제공을 했다. 동기를 상대방이 뭐 했다? 제공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동기가 표시될 필요 없이 당연히 착오를 취소했다. 요 이야기인데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내포됐다고 그렇게 줬어요. 그게 시험에 하도 물어본다고.
그게 뭐라고 그랬나요? 요거는 이제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시공무니까 법령 우회에서 잘못 가르쳐 줬기 때문에 요걸 기부천에 맸다. 그러니까 기부천과 동기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이 됐으니까 당연히 취소한다 이야기인데, 문제는 착오가 전부에 대해서 착오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법률행위 내용은 이 경우에 따라서 일부 취소가 허용이 안 되면 모든 게 도로함 및 타블로 들어갈 건데, 그만하더라요. 다행스럽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무엇을 또 허용하고 있다. 법률행위 내용은 원래 이제 휴게소 부지하고 시설물은 기부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착오를 했으니까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분에 관해서 착오를 했다. 일부 취소가 허용이 되는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취소도 허용이 된다. 사실 요약제법을 정리 잘하세요. 그 다음 17번의 경우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의 법률행위라는 규정은 특별한 사정 없느나 소송행위는 적용이 없으므로 소송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죠. 따라서 소송행위야 강박에 이루어져도 강박으로 취소할 수 없다.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고, 2번 판례는 이제 조심하라고 그랬고, 2번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온 이유를 내가 한번 가르쳐 줬는데, 매도인의 기망에서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에서 알고 매수한 자는, 원래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응용하는 조문 숫자 외우라고 그랬죠. 569조라고 말이야.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다 매매는 뭐이다? 유효다. 이걸 저번 주도 가르쳐서 외우고 다니시라고. 강력한 의지 표현이니까 나중에 하다 보면은 전문 숫자까지 외워줘요. 569조요. 좀 외우고 다니셔. 야, 그럴 시간 없어야 숫자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 조문을 자꾸 읽다 보면 숫자가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그만큼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 중요한 조문은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버려. 그 정도는 하시라고 말이야. 요약집을 10번은 못 보시더라도. 옛날 수험장은 요약집도 10번 이상 다 봤어요. 너덜너덜 할 정도로. 저런 좋은 자료가 옛날에는 불행하게도 없었다는 게 불행의 씨앗이었지.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다 매매는 유효다. 저번 주도 나올 때마다 매 주마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응용한다고. 따라서 이제 이 건물 소유자가 A다. 그러더라도 매매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럼 이거를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다 매매를 유효로 보는 이유를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가르쳐 줬나요? 왜 이 매매를 유효로 보느냐 그 말이야.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제가 이거죠. 이 목적물이 제3자 소유라는 것을 모르고 매수한 애는 어떻게 생각해? 얘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조만간 소유권 넘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선의 매수냐. 그런데 이거를 무효로 해버리면 소유권 넘겨줄 필요가 없잖아, 처음부터. 그럼 노력도 안 해, 얘가. 그러니까 뭐로 해주자는 거야, 얘 보호하려면. 유효를 해줘야지 악착같이 얘가 뭐 하는 거야. 내게 아니면 얘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이전해줄 생각이라도 한다. 그 스토리요. 그래서 이전 못 해주면 그 다음에 또 밟아버려. 몇 조로 넘어가서 510조 넘어가서 담보 책임 또 묻잖아. 이렇게. 조문 2개는 외우고 다니셔. 시험에서 지겹도록 묻잖아. 숫자까지 좀 외워. 지금쯤은 숫자도 머릿속에 입에 탁탁탁 나와야 돼. 그 정도로 공부가 되셔야 된다고 말이요. 말은 갖다 100만 번을 이야기했건데 지겹도록. 그런데 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착오라든가 사기를 외가 취소 뭐 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외가 하나 있어. 그래서 2번 판례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고. 매도인이 첫째 매수인을 뭐 했다? 속였다. 자기 거라고. 이때 그 다음에 2단계 매수인이 만약에 그 물건이 누구 게 아니었다라면, 매도인 게 아니었다라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다면 나 샀다 안 샀다. 이런 사정 인정이 되면 사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10조 1항에서 사기를 이유로 매수인이 외적으로 취소한다고 말해요. 요지는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에다 매매는 유효로 보는 이유가 뭐냐? 선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선의 매수인 보호를 위해서 역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고. 3번 판례는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는데 이게 2006년도인가 판례에 나온 건데,
나오자마자 우리 시험에 바로 그 다음 연도에 이 판례가 한 번 딱 나와서 그대로는 출제된 적이 없고, 요거는 이제 이 판례가 뭐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은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착오는 의사 표시가 일치 안 해야지 착오가 되는 거예요. 하지 않은 의사 표시 사기 강박은 지금 의사 표시에 불일치하고 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우리가 따로 분류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도 나 지겹도록 가르쳤어. 그 이유를 왜 따로 분류를 하느냐. 하지 않는 의사 표시 적어도 외관상으로 볼 때는 의사 표시가 뭐하니까 일치하니까 해서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 보는 습관 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을이 갑을 기망을 했다. 해서 건물을 팔겠다 해서 매매가 성립됐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갑은 이 건물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없었죠. 원래대로 하면. 근데 얘가 뭐 하니까 기망을 했으니까 또는 강박, 공갈, 협박을 하다 보니까 매도하겠다고 내심으로 의사결정했지 않겠냐 그 말은. 팔겠다는 의사는 원래는 없었는데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서 그런 다음에 매도하겠다고 팔겠다고 표시됐을 거라고 말. 그러니까 정확히 의사 표시는 일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사기강박은 왜 취소됐느냐.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야. 분명히 외관상으로 의사 표시는 일치하지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뭐 있지 않냐고 말이야. 원래는 매도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는데 이자 기망이나 공갈, 협박에 의해서 매도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니까 얘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못했다. 따라서 표의자, 그래서 이 취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왜 사기강박을 취소하는가? 뭐 때문에요? 항상 그 취지를 열심히 가르쳐주는데 뭐 때문에 취소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취소하죠. 재산권 보호 목적이 아니고. 주의하라고 항상 분류할 때마다 목적 가르쳐 주잖아요. 다 사기가 성립되면 반드시 표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이 돼야 되나요? 우리 시험에 그런 것도 물어봤잖아요. 요경우가 사기가 성립되려면 요 표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어야 돼요? 필요 없죠? 이거 시험 나와서 다 틀고 나왔잖아요. 왜 재산상 손해 여부는 필요가 없어요? 제도 취지가 뭐니까 재산권 보호 목적 아니라니까.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다시 점검 잘하세요. 요걸 이해하고 있나. 그래서 우리 시험에 물어본 것이 또 3번 판례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요 갑이 채권자, 요 을이 채무자. 지금 이제 연대보증을 채권자가 하나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연대보증 하나 세워달라 이렇게. 근데 연대보증을 서게 되면은 폐가 망신한다는 게 설명 안 해도 아까이고, 나중에 돈 안 갚으면 얘가 바로 연대보증에 빈지 청구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대보증을 잘 안 살라 한단 말이야. 해서 기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망을 했느냐. 얘가 이제 서면 하나 뚝 던져줬어요. 우리 아들놈이 회사에 취직하는데 신원보증이 좀 필요하다. 여기에 사인 좀 해달라. 해서 이제 신원보증 서면이라고 하나 던져주고 얘는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에 신원보증 선다고 설명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이더라? 신원보증 서면이 아니라 연대보증 서면이라고 말할게.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신원보증 서겠다고 의사를 가졌는데 표시는 뭐 예쁜 거야? 연대보증 서겠다고 표시했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보증계약, 이제 채권자하고 연대보증인 사이에 이제 보증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이 경우에 얘가 이자의 사기를 이유로 기망했잖아요. 사기를 이유로 보증계약 취소하는가, 아니면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판례는 사기 문제는 이 경우에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취소하면 이제 책임에서 벗어나니까.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착오는 의사표시가 뭐하지 않지만, 일치하지 않지만 사기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는 경우라. 그러면 이 경우에 요 병 연대보증 선에 이자 의사표시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말이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 해당되는가, 여기 해당되는가. 얘는 실제로는 의사는 뭐예요? 신원보증 서겠다고 내심으로 의사를 가졌죠.
근데 표시는 뭐 해버렸어요? 연대보증 서겠다 표시했으니까 정확히 의서 표시가 일치 안 하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로 가는 거예요? 착오 문제로. 사기가 아니고. 따라서 착오류로 취소하는 거지 사기류로 취소하는 거 아니다. 그 판례. 그거 틀려있다고 말이야. 이 판례권에서는 학자들의 평가가 착오는 의사표시 불일치에 해당이 되나 사기는 의사표시 불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형성 과정에 있어서 하자했을 뿐이지. 요걸 명확히 구별해야 된다는 모델이 되는 판례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다. 이런 스토리. 다시 하기지만 의사표시 불일치하고 하자는 의사표시 요걸 점검 잘하라고 합니다. 기초를. 그 다음 4번 시험은 해년마다시피 직업도로 나왔는데 사례만 지금 바꿔놨을 뿐이지 은행 출장 소장은 은행 또는 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사기에 속아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여기까지. 여기 지금 은행 출장 소장이 누구냐 그걸 판단하라는 건데 여기 국민은행이다. 갑 국민은행 을 국민은행 울산광역시 무거동 출장 소장 을이다. 얘가 병이 고객 손님이다. 얘를 속여서 무슨 계약 체결했다? 대출 계약을. 누가 속였어요? 출장 소장이 고객을 속였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은행 출장 소장은 국민은행하고 뭐한다? 동일시. 흔히 말하는 출장 소장에 우리 법률 용어로 바꾸면 국민은행은 뭐이다? 국민은행은 뭐이다? 출장 소장이 대리인이다 그 이야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사례요? 대리인의 사기강박이 뭐에 해당되는가? 제3자 사기강박에 해당되는가? 해년마다 물어보는 사례예요. 양자는 뭐에 본다? 계약에 해당되는 둘이잖아요. 대리인의 상대방 사기강박이 얼른 보면 제3자 사기강박처럼 보이지만 둘이 동일시하니까 제3자 사기강박 아니잖아. 따라 110조 2항이 아니라 몇 조가 적용된다? 110조 1항에. 이거 조문도 좀 외우고 다니고 110조 2항은 해년마다 물어본다고 조문 숫자가 외우라고 노래 불러줬잖아. 에이? 이거 외우면 뭐돼? 이제 그 다음 답을 고르셔야지. 얘가 얘를 사기강박 하더라도 제3자 사기강박 아니니까 이자 사기강박 사실 은행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당연히 취소한다 그 이야기. 이런 거 틀려보면 정말 과락 못 면해요. 110조 이항은 해년마다 물어봐. 그래 여러분이 외운 대로 안 내주는 것이 문제니까 웬만하면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 5번 판례는 요거는 이제 유일하게 우리 시험에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는 판례라고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5번 판례예요. 강박에 한 법률행위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사기강박으로 동시에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됐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가 선택적으로 행사하는가 이야기죠. 여기서 취소를 해서 상대방이 이긴 것을 반환받게 되면 그게 부당이득 반환이죠. 반환받게 되면 반환받는 범위 내에서는 손해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따라서 5번은 맞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 18번인 경우에 1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권에서 제3자의 사기강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겠죠. 보호 대상이 되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식이잖아요. 틀려있잖아요. 1번에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을 보여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뭐 했거나 제3자 사기강박 사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대 안 해서 취소하겠지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좀 알아듣는 표정 좀 지을 때 안 됐을까요? 지금쯤 이래 정도는 칠판에도 이것도 또 설명해야 돼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상대방을 보여줘야 되니까 바로 취소 뭐 하잖아요. 제3자 사기강박 사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대 취소하는 거고 상대방이 없으면 상대방 보호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취소하는 거라니까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버려요. 그 우찌라고 이 대목에서 지금 1번이 틀려있죠. 모르면 옆에 자꾸 좀 가르쳐줘요. 뭐 선생님 다 미루지 말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뭐 때문에 중요한 걸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준 거예요. 원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하죠. 근데 상대방의 강박의 정도가 워낙에 심해서
피해자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면 무효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무효가 됐을 때하고 강발로 취소할 때하고 결정적으로 두 가지 차이가 있다. 그걸 항상 점검을 하는데, 취소했을 때는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해요. 근데 무효가 되면은 무슨 무효가 되는 거야? 절대 무효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 경우는 제척기간 146조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무효가 되면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그 단골레처럼 애운당에서 될 일 아니니까 사례 문제 풀 때 응용 잘하고. 그 다음, 사기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적게 원래 기망이 있으면 피해자는 착오에 빠지니까 사기류로 취소할 수도 없고 착오류로도 취소할 수 있겠지만, 사기류로 취소하는 경우는 중요 부분을 착오했다는 게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맞고, 4 맞고, 5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다시 점검 딱 하고. 그 다음에 19번에 틀린 것은 사기한 의사표시가 동시에 착오 요건을 구만했고 양자 요건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취소하면 되니까 맞고,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표를 취소하는 것 이외에 사기강부는 아까도 잠깐 나왔다시피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불법행위 이유로 무엇도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3번의 경우에 제3자 사기를 해서 매매 결정을 해서 손해를 입은 제3자에서 이 판례도 지겹도록 시험에서 물어보는 판례고, 제3자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 A가 갑을 사기강박해서 을하고 계약 체결했다. 일단 취소하려면 110조 2항에 의해서 이자의 사기강박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해서 취소한다. 이게 일단 지겹도록 묻고, 취소 의사표는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한다는 거죠. 취소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됩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 을에게 취소한다. 대신에 손해배상 청구는 여기에 불법행위 범한자가 제3자니까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갑은 불법행위를 범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을과의 계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가? 할 필요 없다. 그 판례 틀려있고, 그 다음에 4번도 지겹도록 가르치면서 토지거래 허가경로 소지하는 토지 매매하면 허가 없이 했다. 유동적 무효예요. 현재 상태도 무효라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가 107조부터 110조까지 비준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 이랬을 경우에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가? 요걸 묻고 있는데 왜 이거 묻는다 그래요? 현재도 무효인데 굳이 무효 취소를 또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겹도록 가르쳐줬죠.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잖아. 여기는 지금 사기강박으로 해놨으나 비진입표, 저입표지 차고 똑같이 다 물어봐. 사기강박 이외에도 원리를 터득하라고 말이야. 왜 다시 무효 취소 주장하는 거요? 주장할 만한 실익이 있잖아요. 뭐 때문에? 유동적 무효 상태도 당사자는 협력 의무를 부담하지만 협력 의무를 면할 실익이 있으니까 무효 취소 주장에서 확정부로 돌려버리면 협력 의무를 면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 실익이 하나 있어. 그게 뭐인가요? 계약금 문제죠. 유동적 무효 상태는 계약금 반환 청구 뭐 하잖아. 근데 무효 취소를 주장해서 확정 무효로 돌려버리면 계약금을 부당이도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다 읽지 마세요. 그 사기강박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 착오로도 바꿔서도 출제해요. 원리는 똑같음. 단어 2개 보고 그냥 넘어가 버려. 이런 거는 본 시험에 나오더라도. 그 다음 5번 판례는 고지 설명 의무가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자기 의무가 하죠. 자기 의무가 있는 경우에 부작위, 침묵을 지키는 것 이런 거는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맞는데 작년 우리 시험에는 사례가 나왔죠. 그 5번 판례가 시간 중에 또 우리 착자도 들어있는 사례가 뭐가 있어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할 때 아파트로부터 한 1km 남이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될 예정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어줬어. 또는 분양하는 아파트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이 됐다 이런 경우. 근데 그런 사실을 매도인이 고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런 경우는 그 사실을 고지해줄 의무가 분양자에게 있으니까 고지하지 않으면 부작위한 기망이 성립한다. 따라서 수분양자는 사기류로 취소할 수 있고
그 스토리죠. 작년 시험에는 그 사례 그 판례 내용 그대로 나온 판례잖아 5번이. 그 책자 찾으면 자세히 나와 있잖아 우리 저 요약집에. 그 다음에 20번은 그날 이거하고 이제 구별해야 될 게 21번에 디귿번 판례요. 원래 우리 시험에 21번에 디귿번 판례가 지겹도록 나오다가 교환계약. 종년에 그 판례가 지겹도록 나왔잖아요. 교환계약이. 이런 거는 정확한 시가를 상대방의 고의제조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그러니까 교환계약으로는 자기 물건에 대한 시가를 고지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더라도 더 나아가서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사기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디귿번 판례가 21번에 주로 나오잖아. 그러다가 작년 시험에는 19번에 5번 판례로 바뀌어서 나왔고 그 두 개 비교하라고 노래 불러주었고 우리 요약집법 뭐 두 개가 나란히 쓰였잖아. 나란히. 예? 그러나 해가지고 어이? 참 책들도 안 읽고 다니셔. 요약집 좀 보셔. 그럼 20점이 뭐였어? 90점, 120점도 맞아. 군대 점수 5% 가산시키면. 에? 군대 점수 5% 가산시키면 120점도 맞으신다고? 다른 책 보면 못 맞으셔. 그렇게. 우리 요약집에 그렇게 잘 써진 책이라고. 에? 그런데 120점 뭐야? 그 반토막도 못 맞고 앉아 계시니 지금. 그 지금도 그 해설하는데 이런 것도 일일이 해설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에 사기강벌이로 취소한 경우에 선의 제3자가 뭐한다? 제3자 선의는 뭐한다? 추정. 1. 2번은 바로 위에서 나온 판례죠. 맞는가 한번 확인하세요. 들려있죠.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부정행위에 대해서 고소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권력행사이기 때문에 공갈 협박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 고발했다는 것은 강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1000만 원 안 주면 네 지난밤에 도둑질한 거 고발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는 공갈 협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기 4번 판례는 어디에서 맨날 물어보는 판례요. 4번 판례는 우리가 얼마 전에 물권법에서 배웠어. 지겹도록. 점유권에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지겹도록 나오는 판례가 4번 판례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기에서 건물 등을 인도해 주면은 점유 침탈이 없잖아. 침탈은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빼앗기는 거야. 근데 사기당해서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은 빼앗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 뭐한다? 점유권에서 지겹도록 물어보는 그 점유해소 소권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말하잖아요. 그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지겹도록 물어보면 판례고 5번 판례는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 여부와 관련해서 거기 지금 5번 판례는 과장, 분양 광고 등을 말하죠.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기망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 요 판례고 이제 백화점이자 과장, 분양 광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기망행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인데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서 백화점의 요즘은 이제 이 변칙 세일 버리장물에 고쳐졌지만 백화점의 변칙 세일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남 속이고 다 살죠. 근데 다 그게 사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게 뭐 해야 돼?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과장 분양 광고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수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기망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게 5번 판례지만 백화점의 변칙 세일 같은 것은 우리 판례가 그 반대로 보고 있단 말이야. 기망행위로. 그 다음 21번의 경우에 기억,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요건을 입증하면 착오를 취소하든 사기를 취소하든 상관이 없고 니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에서 고소가 그만 있고 이건 위법한 거니까 강박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번은 틀려있고 디귿번 교환계약은 이제 이런 거는 뭐 틀릴 사람 없겠죠. 그 디귿번 틀려있고 그 다음에 니을번 판례도 작년 우리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니을 이게 이제 작년에는 독자적인 문제로 나온 게 아니지만 사례 문제로 독자적인 문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정리를 반드시 하는데 누누이 당부한 것이 5번 판례인데 니을번 판례인데 상가를 분양하면서 이게 뭐예요?
본 건물에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이런 사건이죠.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본 건물을 분양받은 자에게는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위탁 경영을 할 것이며 분양받게 되면 매달 얼마씩 수익을 뭐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사례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계약서에는 요 광고 내용이 기재가 되고 안 되고 나중에 분양업체 이 약속도 어기고 수분양자 구제 방법이 뭐냐 요걸 묻고 있죠. 근데 무엇부터 스타트라고 내 누누이 당부를 했어. 이게 계약법부터 스타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계약법 무엇부터? 요게 청약이냐 청약이 위냐 거기에 달려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광고는 청약이 아니라 뭐에 불과하다? 청약의 위인에 불과하다. 거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라고 그랬죠. 이게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될 수가 없으니까 청약의 위인이니까 수익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고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채무불이유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온전적으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착오 문제라든가 총추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계약법에서는 청약의 위인이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아니니까 수익 등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 약속에 따라 채무 불이익의 문제는 안 생긴다. 이렇게 갈 거 아니냐고 말이야. 그럼 이거 안 되니까 이제 구제 방법이 총추로 넘어와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착오 문제는 안 생기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적인 내용의 중요분을 착오해야 되는데 이건 계약의 내용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사기쳤다.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해서 분양받도록 해서 사기쳤다. 사기가 성립되는가? 이게 이제 물어보는데 사기도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잖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기도 성립이 안 된다. 거기까지 정리, 정돈 잘하라고 말이야. 독자적인 사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지문 5개 중 1개 정도로 출제가 됐지만. 그 다음 22번 같으면은 묻는 물음에서 순식간에 판단하는데 눈으로 읽으세요. 그 다음에 먼저 찾는 훈련하세요. 분양계약의 당사자 찾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라고 말해. 내가 여러분 눈 보고 있어. 본 시험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아주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능히 출제될 만한 요게 원래는 변리사에서 10여 년 전에 출제된 실제 문제인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해보라고 하는 거니까 저한테 미루지 말고 즉 본 시험이라고 하세요. 항상 당사자를 먼저 찾으셔. 분양계약의 당사자를 먼저 찾으세요. 분양계약의 당사자를 먼저 찾아. 요거는 옆에다 메모를 하는 것이 빨리 문제 푸는 것이요. 먼저 당사자를 항상 찾는 훈련하죠. 분양자가 누구인가요? 을이죠. 수분양자는 병이죠. 그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이 이걸 먼저 찾는 게 급선무야. 그런 다음에 갑이란 놈은 지금 분양자에게 건축업자에게 지금 돈을 빌려준 애야. 채권자고. 그런데 자기 이제 채권 해소하려다 보니까 분양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지 채권 해소 되지 않겠냐고 말아. 그래서 누구를 속인 거야 이놈이? 수분양자를 기망했죠. 확인했나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 제3자의 사기 강박.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을과 병인데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이게 분양자 채권자인 갑이 수분양자를 기망한 거예요. 얘가 분양을 받아야지 분양된 가지고 나는 채권 회수하니까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다시 확인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한 분 한 분 눈을 다 보고 있으니까 한 것처럼 폼 잡지 마시고 다시 하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폼 잡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떨어지기밖에 못해 그러면. 이건 아주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방금 확인했나요? 맞아요? 그러면 제3자 사기강박이라는 걸 지금 염두에 딱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 보세요. 이론에서 병이 누구라고요? 수분양자. 을과 빌란적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자 을에게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빌라 분양이 이루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채권자 갑의 사기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하고 분양대금 돌려받고 싶겠죠? 그걸 묻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도 아주 중요한 사례. 1. 분양계약 체결 시에 갑이 제3자, 갑의 기망행위로 인해서 수분양자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을 상대방이 몰랐으나 주의하였으면 알 수 없던 경우 병은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조문 그대로 물어봤는데 110조 2항 맞나요? 이런 것도 본시험자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 쪼자는 것도 틀린 사람은 부지기수요. 1번은 틀려 있잖아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가 가능하니까 110조 2항 조문 그대로 해드렸고, 2번은 취소권 후 제척기간 146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으로부터 3년이야. 요거는 분양계약 체결한 날로부터는 3년이 아니라 10년. 갑의 기망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요게 그렇게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그 판례다. 아까 19번 문제에서 가르쳐준 거. 병이 갑에 대해서, 여기는 불법행위 범한 자는 갑이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그때 일과의 계약을 먼저 취소해야 되는가? 그럴 필요 없으니까 3번은 틀려있고, 4번은 분양자 병이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 전부를 갑으로부터 배상받은 경우 병은 일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가 해야 되니까, 그다음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따라서 틀려있고, 5번의 경우는 수분양자가 이제 묻는 물음에 분양대금 전액을 분양업자 을에게 지급했다고 주어놨죠. 요게 이제 법정 추인 사유 중에서 뭐에 해당되냐 그러면 전부나 일부 이행에 해당이 돼. 분양대금을 주었다는 것은 취소할 생각이 없으니까 주었다, 이런 취지에서 법정 추인 사유 전부나 일부 이행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단 말이야. 무조건하고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에 따라서 추인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제 요건이 있어야 돼요. 취소 원인이 뭐한 후에? 소멸한 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번은 맞다 그 말은.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분양계약에 대한 추인이 되지 아니한다. 취소원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고, 이 일을 보류하지 않고서 했을 때 안에서 법정 추인이 되는 거니까. 요즘 법정 추인을 지겹도록 물어보니까.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아주 좋은 문제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에도 딱 맞는 사례 문제고, 집에서 또 중요한 판례가 조문이 다 들어있으니까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고, 23번부터는 아주 쉬우니까 딱 10초 이내 하나씩 풀자마라. 옳지 않은 것은 통정의입에서 파상반전 제3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려있죠? 제3자 해당이 되고, 통정의입 제3자 보호에선 선임이 되고 과실료문은 묻지 않는다. 상대방에서 유발된 동기착오는 표시되지 않도록 착오가 될 수 있다. 통정의입은 제3자 유무와 상관없이 당사자 세서는 언제나 무효다. 취소는 선임사람도 대응하지만 다 맞죠. 24번은 옳은 것은 진년의사표는 원칙적으로 유효니까 틀려있고, 착오는 취소니까 틀려있고, 채무자와 제3자가 통정해서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죠? 허위표시에 의해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사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다. 맞고, 진년의사표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 반한 상을 뜻한다. 틀려있죠? 특정한 내용 의사표를 하기 전에 표의자 성을 말하니까. 통정의표시는 무효로 대응할 수 없는 선의 제3자는 포괄승계에는 포함이 안 되니까 틀려있고, 25번은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이런 종합 문제를 곧잘 물어보는데 갖고 놀아야 돼요. 다음 중 병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병이 선의 무과실임을 요하는 경우는 1. 갑이 을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허위표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준대. 갑과 을이 가장매매했고,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됐으므로 병에게 부동산 매도했을 때 병이 보호받으려면 선의기만 하면 되죠. 제3자는 선의면 되고 무과실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해서 이전등기까지 맞춘 부동산을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지었으나 갑이 을과 매매를 해제한 경우, 요거는 해제 548조 1항 단서,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권리를 먼저 취득했죠. 이런 경우는 선악 따질 필요 없죠. 선의하기 불문.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하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는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해제 의사표 있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불문한다. 병은. 그런데 2번 사례하고 달리 해제 의사표시 후 말소 등기 전에 권리 취득한 자는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이어야 되죠. 그 경우는 선이. 그거는 꼭 확인해야 되고. 3. 가부 강박에 못 이겨 의리 그 소유 부동산 병에 매도한 경우 계약의 당사자 찾으세요. 3번에서 당사자 찾으라 하면 계약의 당사자. 당사자 찾으세요 빨리. 을과 병이죠. 그럼 갑이 강박했죠. 그럼 뭐예요? 제3자 사경박이죠. 진짜 제 눈치 보면서 찾으라 할 때 안 찾으면서 찾는 신용하지 마세요. 나중에 본 시험장 가서 피똥 싸요. 3번 같은 것은 빨리 당사자 찾는 게 급선무야. 갑을이 아니고 을과 병이 당사자라고 말이야. 근데 갑이 강박했으니까 제3자 사경박 이걸 순식간에 판단해야 되니까 그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말이요. 시험장 가면 제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돼. 그래 자꾸 하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 낭비해가면서. 그럼 하세요 그거를. 그럼 110조 2항에 적용되니까 3번 맞는 거 해보세요. 을이 갑의 강박을 이유로 매매를 취소하려면은 상대방이 만약에 사기 강박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 상대방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그러면 거꾸로 선이 그렇죠. 무과실이면 여기 알았거나 알았다 이 말은 악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또는이에요. 알 수 있었을 때 오늘 가실이고. 그럼 요거 반대 개념은 법조문에 107조 1항 단서도 마찬가지고 여기 110조 2항도 마찬가지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된 거는 알았다 이 말은 악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는이에요. 그 다음에 알 수 있다 이 말은 과실이 있다.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대요. 그러면 취소하는 거예요. 110조 이하가. 그럼 이거 반대 개념 뭐예요? 요거는 이제 엔드요. 선의 엔드 무과실이에요. 제3자 사경박 사실 모르고 있고 모르는 데서 과실도 없어야 돼.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권리 취득 보호가 돼. 따라 답은 3번이 되겠죠. 110조 2항 묻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의 경우 미성년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을이 미성년자나 제한 능력자요. 다시 병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이전 등기에 마쳤으나 뭐 물어본지 알겠죠. 착오하고 사기 강박으로 취소한 경우는 선의 제3자 보규정이 있지만 제한 능력으로 취소한 경우는 항상 제한 능력자를 보여줘야 되니까 취소한 것을 가지고 선의 제3자가 대항할 수 있지요. 따라서 제3자 병은 일체 소유권 취득 못해요. 4번 사례의 경우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갑의 무권대리인들이 갑의 부동산을 정에게 매도하는 계약처 얘기까지 갑, 본인, 을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병이야. 그럼 을과 정사의 매매는 무권대리예요. 확인했나요? 물론 이걸 추인할 수 있겠죠.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가 될 것이고. 그런데 갑 본인 자신이 그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병에게 팔고 이전 등기 해줬다. 그러고 나서 을은 무권대리를 추인했다. 이때 병이라네. 본인하고 직접 매매해서 등기전 받은 병이라네. 얘는 소유권 취득하나요?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죠. 선악 불문하고. 등기 먼저 이전 받았잖아요. 이 경우는 무권대리를 추인한다고 해서 병의 권리가 침해당할 일도 없고 추인의 효과는 소급yok 인정이 되지만 소급yok 인정되도록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하지만 그건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 꼭 해요. 제 추인의 소급에서 제3자 권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바로 5번 사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병이 먼저 등기전 받았으니까 병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대리를 추인해봐야 병의 권리 취득은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인의 소급에 의해서 제3자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는 실무상으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넣어놓은 지문이 5번 지문하고. 그러니까 병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에 선악불문하고. 마지막에 몇 문제는 별로 중요한 한 요거예요. 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111조 1항 상대방이 뭐 해야지? 도달해야지 이렇게 생긴다. 도달지 원칙에 대한 문제가 대적에 들어왔는데 요거는 이제 뭐 3, 4년에 한 문제나 물어보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몇 개 풀고 넘어가면 되고 좀만 쉬었다 가죠.